드신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잠이 안 들어집니다. 당신은 제 만약에 암이 35%, 수만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 자체가 통쾌하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까지 준비하고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베끼자.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정명일 박사님이 계시는데, 새벽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막 따오고, 제가, 이 얘기 생각나네요.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였는데, 아침 7, 회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회진 돌기 전에 환자분들 밤새 잘 건강하신지 다 보고, 검사 기록지 다 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새벽 4시인가, 4시인가 됐던 거예요. 저장 누리겠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딱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머리.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도망가자. 사실 대부분 그때 많이 도망가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있었는데 지금 도망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뜯길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해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생각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책을 찾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걸 좀 유용하게 쓰면 되겠다 해서 참고로 했고 오기 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좀 썼습니다 했더니 마음껏 쓰시라고 또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대신에 자기 생각이다 알려달래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모든 만성질환은 이제 다 돼가는데요.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많이 아시죠? 당뇨 관련되고 대사증 관련되고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그 교조 철학같이 지금까지 마트 가면 다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사람 요 최근에 한 1, 2년에 얘기하고 요 얘기 안 하고 다 이 얘기합니다. 지방 섭취 우리가 살찌는 거는 칼로리 줄여가지고 칼로리 많으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가 오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지방식을 해야 된다. 이게 거의 99%의 지구에 있는 의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비만 당뇨 이렇게. 이건 소수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저하가 돼가지고 이게 교과서적 얘기거든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 있다. 무슨 말인가? 정상적인 세포는 인슐린이 그 포도당 우리 밥을 먹으면 혈중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혈당이 높아지면은 왜 우리 설탕물 떨어뜨리면 되게 끈적끈적해지면서 책이 쩍쩍 들러붙잖아요. 혈관에도 쩍쩍 들러붙거든요. 그걸 글라이케이션 당화 반응이라는데 데미지를 안 주려고 물론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들여가지고 에너지도 생성하지만 데미지를 안 주려면 끌고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이렇게 혈당이 낮춰지게 되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 생기면 암만 인슐린이 분비해도 애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포도당이.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 봤더니 세포 내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은 에너지 대사와 함께 산소를 과잉 소비. 우리가 왜 숨 쉬느냐? 다 에너지 만들려고 숨 쉬는 거거든요. 에너지 만들려고. 그러면 산소 쓰는 데까지는 좋아. 근데 많이 쓰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활성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산소의 체외각 전자는 두 개가 있는데 에너지 만든다고 전자를 하나 뺏기게 되면 얘가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애들 막 옆에 공격을 해요.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세포 안에 보통 미토콘드리아가 일반적으로 심장에는 한 5,000개 가까이 있고 2,000개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막 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야, 너 이제 들어오지 마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은 이렇게 열쇠, 야, 문 열어줘, 너 포도당 좀 내려놓게, 이런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열쇠가 하나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켜야 되고 3개 켜야 되고, 이래서 인슐린이 많이 늘어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고, 인슐린은 거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지방 넘쳐나는 포도당이나 이런 거 갖다가 당장 지금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딘가 근데 혈관에 막 들으니까 어딘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하는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보면 미토콘드리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자꾸 데미지를 입는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는 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또 얘가 막 빵빵히 뭐 제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고, 그래서 정상 기능이 살 때는 에너지도 정상이 되고 활성산소도 낮고 이런데, 저항성 상태가 오면 아까 말씀대로 에너지도 손상을 많이 주니까 못 만들고, 그래서 기운이 없는 거죠. 그 식후 혈당의 처리 과정을 보면 근육이 대부분의 우리 식후 혈당을 처리합니다. 거의 80% 대부분 처리하잖아요. 혈당이 높을 때 근육에서 글라이코겐을 저장하고 탄수화물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근육에서 처리하지 못한 혈당을 이제 간에서 아까 나머지를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근육이 줄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그래서 근육운동 중요하다, 나이 들수록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육에서부터 시작되구나. 근육 인슐린 저항성이, 그 다음에 근육 안 되니까, 그 다음 너무 많이 오니까 간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20% 해야 되는데 막 50% 일을 떠넘겨. 그래서 저항성이 간에도 생긴다. 살찌면 인슐린 저항 생긴다는 또 논문인데요. 지방세포가,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막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산소증이 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염증 물질, 이런 거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대식세포라는 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시 TNF-알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포나 근육세포에서 글루트4라고 포도당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한마디 요약해보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오고 근육에도 잘 안 들어가고 간에도 안 들어가. 그래서 잘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처음엔 대사증후군 하다가 나중에는 2형 당뇨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는 왜 혈관병이라 그러잖아요. 혈관 속에, 우리가 혈당 유지하는 게 되게 폭이 좁아요. 막 이렇게 레인지가 폭이 넓지 않고, 뭐 공복일 때 7, 80에서 밥 먹으면은 뭐 140이죠. 높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 당분은 끈적거린다. 당화 반응을 해서 혈관 내피에 손상을 와서 혈관 내피를 공격하니까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 이용되는 것 뿐이지,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결과일 뿐이다. 세포 손상이 많으니까 자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콜레스테롤 생산은 대부분 간에서 80% 정도 만들거든요. 75% 정도. 먹는 거는 20% 정도 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간에서 열심히 만들어내는 애를 우리가 억지로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낮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슐린이 높아지고 지방 조직이 축적이 되고, 탄수화물 줄이고 중단백 중고지방을 식사하는 경우에는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강하고 지방간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 인슐린이 하는 일이 이 남는 걸 갖다가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인슐린을 올리는 탄수화물밖에 없거든요. 하나 더 있다면은 단백질. 지방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먹고 당이 이르게 오르면 인슐린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요. 단백질은 요 정도 오릅니다. 지방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절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식사를 일단 탄수화물을 좀 줄이게 해요. 처음에 어리둥절하시죠. 근데 인슐린을 140단위 맞는 분이
20단위로 확 줄어요. 인슐린도 처음에 2형 당뇨, 1형 당뇨 오시다가 1.5 당뇨라 그래가지고 분비가 잘 되던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 췌장을 괴롭히다 보니 혹사하다 보니까 분비가 잘 안 되는 1.5형 당뇨라거든요. 1형 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극복하는 거, 저탄소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중단백, 체중당 1에서 1.3, 1.5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중고지방 시한시, 그 다음에 채소 섭취는 하루에 5주먹에서 10주먹 먹자. 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염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저 채소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채소는 4가지 이렇게 나눠서 드시라 그래요. 푸른잎 채소, 십자화. 이거 십자화 채소가 뭐냐면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아시죠? 이렇게 뭐 몽글몽글 맺히는 애요. 얘는 항염 효과가 있고 푸른잎 채소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잎 채소는 장내 그 유산균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걔네들한테 먹이가 역할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해독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해독을 합니다. 물론 해독을 해서 소변이나 혈액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장으로 나올 때 이 식이섬유가 담즙에 묻어나온 독소를 같이 잘 묻혀가지고 빼내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컬러 채소는 항산화제 많잖아요. 그 다음에 버섯류. 얘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점막 재생이나 이런 데 면역인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왜 코 운동을 썼냐? 코 운동. 중심 근육 운동이라잖아요. 척추 기립근, 척추를 세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들은 척추가 서야지 척추를 서야지 뭔가 해요. 근데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안 세우고 다 이러고 있어요. 지하철 타시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요새. 잡스 형님 덕분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저희도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잔다든지 다 척추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뭐 오늘도 오셨는데 재봉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다 뭐 숙여서 하는 일인데 척추를 숙이고 하다 보면은 척추 아까 나오는 신경계에 긴장이나 자극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코어 운동은 통증을 없애는 운동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하고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면 내분비계가 건강해지는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는 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삼위일체 얘기를 드리거든요.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이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계신 개념입니다. 멘탈, 브레인, 뉴트리션, 케미스트리, 장감면역, 그리고 스트럭처, 자율신경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해야지 건강해지지 하나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피부과 환자들 꽤 많은데 근데 대부분 피부과 가면 피부 치료만 해요. 근데 피부는 지금 건강에 좋냐 안 좋냐를 표현하는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생체 징후다. 왜 말도 그러잖아요. 얼굴 보니까 때깔이 좋다. 때깔이 안 좋다. 때깔이 안 좋은 생체 징후가 바로 부심피로나 다른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피부가. 뭐 장문으로. 네. 그래서 각 의미는 컨트롤 타워를 하는 브레인 밸런스, 그 다음에 방어막 역할을 하는 장갑면역 밸런스, 우리 정보 전달을 바르게 하고 신체 정보 항상성을 유지하는 척추신경 밸런스, 이 세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밸런스라 그러고, 그리고 세븐코어 밸런스는 이것도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면은 아까 다 했던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븐코어 밸런스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결국엔 제일 많은 부분이 장간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장 치료가 기본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치료는 치유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대부분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증상만 좋아지면 나. 감기 기침해서 가면은 다 뭐 줍니까? 타이레놀 주고, 브루펜 주고, 뭐 커프 시럽 주고, 뭐 시잘 항히스타민 주고 그래요. 감기 낫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죠? 뭐 대부분 이렇게 오늘도 오신 분이 새댁이신데 기침을 하고 이러니까 애기한테 옮을까봐 빨리 낫게 주세요. 근데 빨리 낫는 약 없어요. 빨리 낫는 약 없고 그거는 신께서 만드신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자기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 면역으로 극복을 해서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 완화해야 되는 치료가 아니라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치유에 초점을 맞춘 3일체 건강법을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